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조선 초의 대관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지도가 먼저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도 조선시대 때의 주변 국가에 대한 내용이지. 중국은 명이 있었고 당시 여진은 나라가 아니라 여진족이라 볼 수 있겠고, 자, 일본, 동남아 등등이 있겠어. 자, 특히 외관의 위치 부산이 되겠고, 여진과 무역했던 무역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무역소는 바로 두만강 인근이라 볼 수 있겠어. 그 지역은 경원, 경성 지방이라 볼 수 있겠지. 자, 특히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 바로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특히 사군은 최윤덕이,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했고, 특히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던 내용들을 바로 야연사준도라고 하는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다. 자, 연애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김종서를 향했고, 그때 술동이에 그 화살이 막 잔뜩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서는 놀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반영되어 있는 그림이지. 자, 이렇게 해서 야연사준도까지 확인해 봤고, 자, 본격적으로 명과의 관계 살펴보도록 할게. 자, 명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 왜냐면 명한테는 이 조선이 사대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명 이외의 나라는 교린,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볼 수 있겠어. 자, 명은 큰 나라 섬겼던 사대 정책, 태조 때의 적대적이었고 또 요동 정벌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태종 때는 사대를 맺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친 만큼 책봉을 받았다 볼 수 있는데, 태조 때와 태종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태조 때는 자,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태조 이성계의 승인 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도 요동정벌을 추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 이유는 이런 이유였지. 종계 변무 문제.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를 이인임이다라는 중국 측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바꿔달라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었고, 또 여진인들이 조선에 많이 귀화하는 것을 명이 싫어했었지. 고려국사 이성계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명과 금이는 태조 때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야. 허나 태종 때의 공식적인 사대를 맺게 되면서 우리는 조공을 마친 만큼 회사품도 받을 수 있었어. 조공은 바치는 거고 회사품은 받는 거였지. 그래서 공무역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대 관계를. 자, 사대를 맺었기 때문에 고명과 금인, 고명은 임명장이고 금인은 자, 그 사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도장이라 볼 수가 있겠어. 자, 태종 때부터 사대를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대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바로 임진왜란 때 명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었지. 자, 이제 교린 관계 중에 여진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다. 여진이 좀 내용이 많지. 도발하는 여진을 당시 강경하게 대응했어야만 했어. 강경책이 있고 또 그들을 또 회유하는 모습도 있었지. 그래서 교린이라고 하는 건 친선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때는 강경한 모습도 있고 회유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고, 자, 사군과 육진,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는데 그 사군과 육진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 되겠어. 성종 때에는 신숙주, 윤필상 이런 자들이 또 여진을 토벌한 적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고, 특히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뒤에 이 지역에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삼남지방 사람들을 이사시킨 정책, 삼인 정책이 있었고, 자, 토착민들이 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착민들을 하급관리로 임명하는 토관제도가 있었지. 그런데 고위관리는 아니라는 것, 오품까지로만 제한했다는 것, 이른바 한품서용제라는 것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군사요충지에는 진보가 있었고, 자, 그리고 무역할 수 있는 장소, 무역소가 허용됐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무역소는 여진과 무역했던 장소지 절대 청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어. 여진과 교역했던 조선 전기의 장소가 바로 무역소가 되는 거야. 부평가는 여진 사신들을 위한 바로 여관이었다 볼 수 있겠어. 자, 이렇게 다뤘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일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본이 좀 양이 많지? 일본은 도발하면 우리가 진압하였고 약조를 맺어줬어.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도발하는 모습,
또 약조를 맺었고 또 도발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세종대왕 때 왜구의 출몰이 많았고 그래서 이종무가 바로 왜구의 소굴이었던 대마도를 정벌한 게 세종이었는데 일본의 간청으로 삼포를 개항했지. 부산포, 연포, 제포였어. 자, 이 삼포에 대한 제한 규정, 삼포의 무역을 세견선 50척만 하게끔 하였었지. 이걸 바로 계해약조였었어. 계해약조는 부산포, 연포, 제포에 대한 세견선, 무역선 규정, 바로 50척 규정이라 볼 수 있겠어. 세종대왕이지. 그런데 일본이 이 약속을 어겼지. 그리고 삼포를 쳐들어왔던 삼포 외란 중종 때였어. 이때는 변방을 잘 대비해야 되겠지. 변방 담당기구 비변사라고 하는 군사기구도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자, 삼포회란을 다 진압한 이후에 세견선을 25척으로 제한했던 임신약조를 맺게 되었어. 자, 임신약조 때는 제포만 허용되었었고, 자, 아직은 중종 때라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사량지 내변, 중종 때 또 사량지 내변이 일어났었고, 다 진압하면서 명종 때 정미약조가 있었다. 이건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이후에 명종 때의 자, 외변의 규모가 꽤 컸어. 전라도 일대까지 일본이 쳐들어왔던 을묘해변이 있었고, 이때 비변사는 상설기구로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거야. 자, 을묘해변 이후에는 일본과의 약조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자, 장기화되다가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다 알고 있는 이순신의 활약 때문에 임진왜란을 다 진압했었고, 그 이후에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게 되었던 것이었지. 그래서 부산포만 허용하면서 세견선은 더 줄어들었지. 20척으로. 그래서 세견선은 50척에서 25척으로, 25척에서 20척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특히 계약조에서는 삼포를 열어줬지만 기후약조에서는 부산포만 열어줬다는 것도 꼭 구별하도록 하자. 자, 약조는 막부 대신에 대마도주와 체결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조선에 보냈던 사절단을 국왕사라고 한 반면 조선에서 일본에 보냈던 사절단을 통신사라 했고, 특히 외란 이후에 파견되었던 통신사 관련된 기록물이 현재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자. 여기 살짝 암기법을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 자, 그 암기법이 효과가 있길 바라면서 한국사 태민이도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 자, 바로 삼삼을 임, 그리고 그 사이에 개, 임, 그리고 기 이렇게 했었지. 자, 산삼을 임이 게임기와 바꿨다 이렇게 했었지. 산삼을 임이 게임기와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삼포회란, 자, 먼저 삼포를 개항했다라는 거지. 삼포개항, 삼포회란, 을묘해변, 임진왜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다시. 자, 삼포개항, 그리고 삼포회란, 그리고 을묘해변, 그리고 임진왜란 이렇게 되는 거고, 삼포개항한 다음에 계약조지. 그리고 삼포회란 다음에 임신약조였고, 그리고 임진왜란 다음에 기후약조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삼삼을 이미 게임기와 바꿨다. 이렇게 암기법 만들었던 건데, 자, 요 내용이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삼삼을 이미 게임기와 바꿨다. 그치? 삼포개항, 삼포회란, 을묘해변, 임진왜란. 그래서 삼포 개항한 다음에 계약조, 삼포회란 다음에 임신약조, 임진왜란 다음에 기후약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수고하셨고, 자, 이제 동남아와 조선과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 류큐, 시암, 자바, 오키나와 류큐 왕국이 있었지. 시암은 태국, 자와는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하고도 조선 전기 때 교역이 있었다. 이들로부터 조공품을 받았고 대신 우리가 회사품을 줬다라는 건데, 물소불, 침향 이런 이들의 특산물을 받았고 대신 불경, 서적, 옷감, 문방구 이런 것 등등을 회사품으로 우리가 줬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살펴봤고, 수고하셨습니다.